미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미움받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나쁜 거야.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랬군요. 부모님이 믿고 시어머니가 믿고 언니가 믿고 할 때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그냥 억누르는 거지.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미움, 누군가 너무나 미운 이 미운 마음에 대해서 수호천사의 메시지가 아주 짧고 굵은 메시지를 받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기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분께서 음성 공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정말 이 미움의 문제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누군가가 너무 밉고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사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참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들은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말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쌓고 쌓아서 골마 터져서 이 지경에 대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타고나기를 좀 소심한 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여리고 소심한 여자분이시고, 그런데 정말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기구합니다. 끊임없이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태어나서는 어머니, 그 형제분이 많은 가정의 중간에 있는 자매였나 봐요. 형제가 많은, 없는 살림에,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로 도와주지 않고, 어머니 혼자 거의 키우다시피 하는 자식 많은 가정의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스타일이 또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 그 싸움을 분노로, 더 큰 분노로 제압해버리는 좀 이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뭔가 이렇게 중재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가 아니라 일단 더 큰 분노로 중재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종결시켜버리는 좀 이런 스타일의 어머니였나 봐요. 물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형제들이 많으니까 또 이제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본인을 설명도 없이 막 친척집에 보내버리는. 자, 이렇게 혼자서 집에 있으니 이 5살 기분이 어때요? 엄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이고. 그래요. 이 아이의 젊은 엄마는 어떤 모습인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같이 산에 마네. 그래요. 그때는 하지 못했던 말, 하고 싶었던 말, 그 모든 말들을 지금 이 엄마에게 직접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보실래요?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애들을 그렇게 갖다 이 집 저 집 갖다 버리듯이 맡기고 가면 안 되지. 좋아요. 계속 해주세요.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얘기를 해주고 몇 밤 자고 데리러 온다고 했으면 됐는데 왜 말도 않고 그냥 버려져.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몇 밤 자고 온다고 하면 됐잖아. 에휴, 그래요. 계속 얘기해 주시겠어요? 엄마는 바보야. 엄마는 바보 멍청이야. 에휴. 맨날 딸들은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딸들은 도둑년이라고 그러고 나도 소중한데 나도 사랑받고 싶어. 맨날 아들만 좋아하고
평생 나 자신 미워하면서 살아. 그래요. 이렇게 말해본 기분은 좀 어떠세요? 시원해요. 그래요. 이런 트라우마도 있는 이런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형제의 또 그 맏언니가 있는데 이 맏언니 역시 엄마와 같은 대처법을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맏언니로서 이제 거의 엄마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데 어떻게? 맏언니 역시 그냥 모든 형제들을 그냥 군림하고 그냥 통제하고 강압하고 또 그 와중에서 자기하고 그냥 끊임없는 막 폭행과 여러 가지 그 폭력과 학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정말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집안에서 하셨나 봐요. 자, 그리고 당신을 많이 힘들게 했던 언니도 좀 만나봅니다. 하나, 둘, 셋. 기고만장해요. 자, 이제 이 언니에게도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직접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가 언니라고 맨날 동생들 다 쥐어 패고 맨날 죽이듯이 때리고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그리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로 사과하면 다 그게 없어지는 줄 알아? 너 때문에 정말 나 죽고 싶었어. 그렇군요. 재수없어. 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맨날 나 너로 죽다고 하면서 맨날 때렸잖아.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첫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뭐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자기가 데려가 키우겠다 한 거예요. 봐주겠다가 아니라 아예 데려가서 키워주겠다 이렇게 해준 거죠. 너희들은 그냥 돈 벌어라 이렇게 해준 거죠. 물론 이분은 자기가 직접 키우고 싶었대요. 근데 또 맞벌이는 해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또 맡기고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할머니랑 같이 있을 수 없겠어요. 매번 갖다 아이를 맡기며 아이는 울고 난리가 나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또 그 스트레스는 또 스트레스 쌓이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데려간 시어머니가 이 아이를 잘 키웠으면 모르겠는데 사고가 나버리죠. 이 아이가 손가락에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생겨버리는 사고가 생겨버립니다. 그 어린 아이를 데려가서 어떻게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장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원해서 맡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데려가 놓고서 그렇게 했으니 이분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또 이분 성정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대놓고 막 하는 성정은 또 아니었나 봐요. 그걸 또 내색을 못했대요. 그 서운한 마음을.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착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자꾸 이게 그 본인의 가족, 만만한 가족들에게 자꾸 이게 터지는 거죠. 그것을 다 삭히고 이런 수 있었으면 차라리 다행했지만 이게 또 자꾸 어딘가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미움을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그 차례대로 그 미움 작업을 하고 이제 시어머니와도 작업을 하죠. 만족스럽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믿고 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도 믿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당신의 시어머니를 만나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시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당신 앞에 있나요? 죄인처럼 앉아있어요. 자,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 당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모든 말들을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우리를 위한다고 애기를 봐준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나하고 이한테 상처를 주는 거였어. 당신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어쨌든 우린 너무 고통스러워요. 당신이 너무 믿고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원망스러워. 당신 편을 든 남편도 믿고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나 자신도 믿고 당신 때문에 평생 미움 속에서 괴로워했어. 다 복수할 거야. 그래요. 지금 말해본 기분 좀 어떠세요? 더 막 괴롭히고 싶었고 똑같이 고통 속에서 살게 하고 싶고 꺼져버려, 죽어버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 앞에 시어머니 어떤 모습을 했나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가 좋아요.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대요. 자, 바로 제가 셋을 세면 그 시어머니가 돼서 봅니다. 하나, 둘, 셋. 널 볼 면목이 없어. 좋아요. 미안해. 네. 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나도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어. 너무 미안해서 그 말을 못하겠어. 그래요. 내가 우리 아들하고 길 앞길을 다 막아버렸어.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미안해. 사랑만 주고 싶었는데 미움만 줘서는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내가 이를 키워주면 나를 사랑해줄 줄 알았어.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셋을 세면 씨가 돼서 그 시어머니를 봅니다. 하나, 둘, 셋. 당신을 미워하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 썼어요. 그래요.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그만 흘려보내고 싶어요. 근데 당신을 볼 때마다 자꾸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서 괴로워. 당신을 영원히 안 보고 싶어요. 좋아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좋아요. 제 예전 영상에서 그 최면 속에서는 정말 그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미움의 상대방과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나를 보게 되면 즉시 이해되는 이제 그런 작업도 하고요. 입장 바꿔보기 작업도 하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풀리긴 풀렸는데 이분도 얼마나 속으로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상황에서 수호천사가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호천사가 이제 토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수호천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좀 토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쨌거나 이 수호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핵심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요. 당신의 수호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주셨나요? 토끼. 그래요. 그 토끼를 보는 기분 어떠세요? 편안해요. 그래요. 자, 이제 토끼가 당신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 토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용서를 배워야 돼. 미움을 계속 억누르기만 하니까 계속 미움을 써야 되는 현실이 펼쳐진 거야. 그 미움을 다 인정하고 허용해줘야 돼. 다 얘기해야 돼. 허용하고 인정해야 돼. 마음속에 꾹꾹 담아놓고 있으면 계속 미움이 나를 인정해달라고 계속 미워하고 미움받는 현실이 펼쳐진다. 그래서 그 미움 감정을 다 표출해야 용서할 수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미움을 표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거울 명상을 하거나 베개를 때리면서 표출하거나 일기 쓰듯이 아니면 상담을 받아도 되죠. 하지만 상담사를 잘 찾아가야 돼요. 옛날에 상담 받았었는데 상담사가 오히려 더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말을 해서 더 분노가 증폭했었는데 그걸 꼭 참았었거든요. 그래요. 제 시어머니의 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눌러놨기 때문에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표출해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완전히 정화될 수 있는 날이. 그래요. 어쩌다 시어머니와 이런 악연이 맺어진 걸까요? 제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서 그렇대. 계속 미워할 누군가를 찾아내요. 그 미움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다 뺏겼다? 다 뺏겼다? 누구에게? 남동생한테 뺏겼다고 느꼈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요. 이 깊은 미움은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다스려야 할까요? 그걸 마스터하기 위해서 이번 생을 살려고. 이게 이번 생의 목표일까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원래부터 많았기 때문에 그 미움을 인정하고 그걸 덜어내야죠. 그 전에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착한 일을 하는 다가 이제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그 미움들을 먼저 청소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나 봐요. 허기가 한테 달렸는데요. 어떻게 달렸을까요? 자꾸 고집이 세요. 용서하기 싫다고 그러고 미움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괜찮은 척하고 자꾸 문제를 회피하고.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을 좀 전해주시고 마무리 줘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고 잘하고 있고 다 잘 될 거야.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래요. 무조건 네 편이 되어줄게. 그래요. 맨날 막 해서 미안해. 맨날 못한다고 구박했어. 그래요.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쓸모없는 인간. 그래요. 이제 그 깊은 마음 모두 담아서 꼭 안아주시고요. 이렇게 꼭 아는 이 느낌 여기에 잘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잘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일단 제일 첫 음성은 이거였죠. 이제 용서를 배워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용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뭔가 이분이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그 미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나에겐 미움이 없어. 나는 다 용서했어. 하지만 또 용서하기는 싫고 이런 복잡한 마음 속에서 이 미움이 사라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계속 남아서 붙들고 갉아먹고 이분 표현대로 정말 삶을 소진해버리는 이런 느낌까지 받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그 점 이런 표현도 나오죠. 뭔가 자꾸 이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미움의 대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현실을 창조해낸다. 그렇죠. 이분의 삶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풀리지 않고 쌓이게만 했던 것이죠. 또 이분 그 미움을 어떻게 해소하냐 이런 말에 이런 말도 나와죠. 본인도 굉장히 뭐 거울 명상이고 뭐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담받으러 가서 상처받았던 사연도 있었나 봐요. 뭐냐면 이제 그렇게 시어머니가 용서 안 되는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이분이 그 시어머니를 두둔하더라는 거죠. 물론 겉으로 내색 안 했지만 거기서 너무나 그 분노가 올라오고 그것이 또 마치 상처가 되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상담사분이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실수는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결과는 용서와 화해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 미움과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우리는 말 그대로 이름부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부르고, 이걸 굉장히 부정하고 나쁜 감정으로 없애버려야 되고 생기면 안 되는 감정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다 나름의 순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미움의 감정, 이런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은 다 마음속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밖으로 표현이 됐을 때, 그리고 그 표현이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누군가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바로 그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그 피해 때문에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조심하라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 마음속의 감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지 그냥 계속 없애야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고, 이런 마음으로 자꾸 이 감정을 다루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감정도 이런 기승전결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이 감정들은 다 나름의 순기능이 있고, 그렇게 어떤 조건에서 감정이 피어오르고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그것이 적절히 표현이 되고, 그렇게 해소가 되면 다시 가라앉아서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기승전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 큰 감정이 올라오거나 어떤 외부적인 그 상황으로 이것이 차단되거나 억압되어 버리면 부풀대로 부풀어 올랐는데 확 억눌려 버리고, 이 상태에서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딘가에 떠돌다가 또 이런 미움을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니 또 다른 미움거리를 찾고, 왜? 해소해야 되니까. 그죠? 이래서 자꾸 그 미움을 창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을 그 수호천사가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는 이런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폭력적이지 않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잘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이것을 쌓아두고 없어지기만 바란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직접 대면해서 푸는 거지만, 사실 이것도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고 막 더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담에서는 상담자들이 정말 많이 알려주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 마음에 있는 미움, 이런 감정을 세련되게 상대방에게 폭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고 잘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I 메시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U 메시지, I 메시지라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죠. 내가 완전 미움이 있고 분노가 쌓이면 당신 때문에, 당신이 뭘 잘못한 거야,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 주로 이렇게 당신, U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아무리 상황이 인정되더라도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군요 하고 100% 숙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도 사정이 있었어, 막 이렇게 오히려 나 막 흥분하게 되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감정을 표현하거나 해소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꼭 이 I 메시지 기법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당신의 행동이 나는 굉장히 슬프고 상처받았어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런 행동이 나를 굉장히 슬프고 상처받았다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바로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중점으로 설명하는 것, 이걸 I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꺼내기 전에 제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전제를 깔아둬야 상대방도 좀 더 이렇게 수동적이거나 방어적이지 않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그 메시지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혹시라도 본인 안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이런 어떤 깊은 미움이나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만 하지.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해소해야겠죠. 적절히
사회적인 스킬을 발휘하여서 상대방에게 피하게 대한 방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미움의 감정을 좀 드러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합리적이고 냉정한 대화가 가능해졌다 싶을 때 이제 상대방과 또 직접 그렇게 풀어도 보시고, 이런 과정으로 해야 그것이 해결되지 처음부터 용서해야 돼, 화해해야 돼, 미운 아빠 이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깊은 미움에서 벗어나 좀 빨리 평온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상담 중에 여러 가지 수호천사의 메시지나 통찰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의 영상에도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는요,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